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7세대 선시공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분양 현장에 오늘은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벙커 주차장 타입은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 중에서는 가장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있는 집인데요. 나는 주차 공간이 무조건 2대 이상 좀 나와야 됩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또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도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완전 가까운 역세권은 아니지만 운동 삼아서 천천히 운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요런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들 참 많이 없는데 또 참 많이들 찾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역도 가깝게 있고 벙커 주차장도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4세대, 돌아가서 3세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7세대를 선시공 해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저 끝으로 돌아가서 지상 주차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던 거고, 오늘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집이 대지 면적은 가장 작은데 벙커 주차장은 또 가장 넓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벙커 주차장은 가장 넓은데 땅은 전체 7세대 중에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건축 면적은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다락층까지 쓰는데 65평을 사용할 수 있는 1호 타입이고, 전체 대지 면적이 약 47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었고, 외장은 파벽, 징크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고 상하수도 기반 시설도 5폐수 직관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1호 타입의 벙커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넓은데 기본이 이쪽에 2대,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공간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확 뚫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쪽까지 주차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후진으로 넣어서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나는 주차가 정말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세대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가 조금 나는 미흡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쪽에 2대, 저쪽은 창고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벙커 주차장 자체는 굉장히 넉넉하고요. 자동 주차 셔터는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전기 콘센트 그리고 수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주차를 하고 이쪽 문을 통해서 세대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바깥에서 출입하려면 이쪽 대문을 통해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세대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 7세대 중에 땅은 가장 작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여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땅이 살짝 좀 세모지게 생겼죠. 이 뒷공간을 마당처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앞 공간도 있기는 한데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여기에다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이 뒷공간을 마당처럼 쓰시라고 수도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무암 디딤석을 따라가면 이렇게 앞 공간도 나오는데 마당 같은 느낌은 없죠. 그냥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텃밭으로 쓰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겠죠. 전기 콘센트는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현재 이런 부분들은 좀 마감이 덜 되어 있기는 한데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도어락도 현재는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어락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다 마감이 끝나 있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안 되어 있는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대 현관 자체는 세로폭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4칸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일괄 소등 버튼도 있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가스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이 전자식으로 차단 버튼이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 밀어서도 열 수가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좌측 편이 거실 주방인데요, 먼저 거실로 쓸 수 있는 곳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거실로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현재 아트월은 딱 봐도 여기가 되겠죠. 예, TV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고, 소파 자리가 이쪽인데 이쪽은 살짝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용 소파 정도가 딱 설치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쪽을 메인 창으로 보는 게 맞을 텐데 사실 이쪽 창에서 보는 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메인 창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이쪽에 또 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고 이 앞은 또 비교적 뚫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창을 이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거실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소파 자리 쪽은 좀 짧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 주방하고 합쳐서 본다면 꽤나 넓은 1층 공간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방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요 앞쪽에다가 8인용 식탁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8인용 식탁을 설치를 해도 거실을 침범하지는 않기 때문에 8인용 식탁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기본은 11자 형태의 주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 제품으로 광파 오븐 레인지,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이쪽에는 식기 세척기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대가 거실 쪽을 보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 스타일이고, 이쪽은 대부분 상부장을 다 없애서 개방감을 살렸는데 그러면 수납 공간이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쪽에 숨은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는 11자 형태의 주방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어보면 이 안쪽에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냉장고 자리가 없네 라고 하셨던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문을 양쪽으로 열면 여기에 나란히 냉장고 2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냉장고 박스도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주방의 수납 공간은 그래도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이 안쪽에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전체 크기를 좀 보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도 2,7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죠. 계단 아래쪽 공간입니다. 그래서 깊숙하긴 한데 이쪽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니까 여기는 좀 안 보였으면 하는 짐들을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한쪽에다가는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나란히 놓고도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문을 사이에 두고 냉장고 자리가 안쪽에 있고 또 다용도실도 안쪽에 있는 그런 주방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의 층고도 좀 높은 편인데요. 2600이 넘습니다. 방은 없지만 층고도 높게 잘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살펴보신 겁니다.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샤워는 좀 어렵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청소용 워터건만 설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 이쪽에 수납장, 아래쪽 선반, 그리고 환기창은 다 만들어져 있는 1층에 화장실까지 해서 모두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은 지난 타입처럼 여유가 상당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계단 형태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은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고요. 정면에 올라오자마자 2층에 메인 욕실이 보이니까 먼저 좀 보겠습니다. 2층 메인 욕실에도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 또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양변기 세면대 이누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역시 청소용 워터건도 있습니다. 선반도 제작되어 있고 2단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는 메인 욕실이 올라와서 먼저 보이고요. 2층에도 인터폰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확인은 2층에서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2층에 첫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살짝 꺾여 있죠.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이 방은 약간 직사각형의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는 거의 3,800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한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 크기 자체는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메인 거실 창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이렇게 앞이 다 뚫려 있습니다. 북박이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4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납이 다 가능하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또 이렇게 생겼고 이쪽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북박이장이 4칸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도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2층의 층고는 이쪽이 2,500이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통로 구간이 그렇고 침실 라인은 2,500이 조금 못 됩니다. 자, 1층보다는 살짝 낮은 층고의 2층이고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의 전체 크기는 지난 모델하우스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아주 큰데 가운데 이렇게 가구로 분리를 해놔서 여기서 본다면 방이 좀 작나? 라고 하실 건데 실제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자, 안쪽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놓고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여서 조금 작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방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역자 형태의 창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개방감이 많이 느껴지는 안방 공간입니다. 안쪽은 이렇게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개방감이 확실히 있는 그런 안방 창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안방이니까 드레스룸 공간도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면 일자 형태의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여기도 작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행거를 쭉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열었을 때는 좀 작나 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를 보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안방이니까 욕실 있어야겠죠? 예, 있습니다.
환기창 역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2단 수납장도 잘 만들어져 있고 선반,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도 꽤나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욕조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안방 욕실까지 해서 2층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락방에 올라오면 저 끝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쪽 구간은 다 수납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책 이런 것들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락방은 통다락방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따로 화장실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으로 쓸 수 있는 다락방 공간인데 작진 않습니다. 충분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다락방에도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을 하나 설치를 해 놔서 따로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기창은 이쪽에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쪽 문은 이제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니까 양쪽을 모두 다 열어 놓는다면 맞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테라스를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의 전체 크기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길이가 꽤 되는 편이라서 사용하기에는 널찍한,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입니다. 폭도 폭이지만 길이가 길어서 작지 않은 테라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바닥은 또 이렇게 현무암, 자갈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다락방 테라스에는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있는데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을 봐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이고 뒤쪽을 보면 전봇대가 하나가 서 있는데 요것 때문에 웬 전봇대라고 할 수는 있는 뒷 배경입니다. 이 난간은 모두 강화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는 없고요. 테라스의 앞도 이렇게 비교적 뻥뻥 다 뚫려 있는 편인데 아래쪽에 이렇게 창고 건물들이 있다는 거, 요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전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으로 맨 첫 번째에 있는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 7세대가 저마다 다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가 진행이 되고 마감이 진행이 돼 감에 따라서 다른 타입들도 한 번씩 와서 둘러보고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운정역이 가까운 벙커 주차장에 있는 단독주택,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이라면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